알베르 까뮈의 조금 아리송한 글귀로 시작하는 이 영화의 제목은 디태치먼트. 디태치먼트는 분리, 독립 정도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인간은 높은 산을 오르거나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할 때, 그것도 아니면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강대한 자연을 마주할 때 문득 치열하게 하던 고민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영화에 나온 글귀대로라면 인간으로 살고 있던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됨과 동시에 인간이 본래 자연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래 자연 안에 있던 인간은 어느 기점으로 자연으로부터 분리돼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자연에서 분리된 인간은 인간의 의미를 찾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리로 인해 인간은 고독함과 분리불안이란 저주를 이고 살아갑니다. Some Friday afternoons I'm afraid to go home. Afraid of all that time alone. 사람들은 치열하게 살다가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이 저주를 현자타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현자타임은 내심 응원하던 사람을 잃을 때, 심지어 어떤 목표를 이루고 난 성공 후에도 찾아옵니다.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고 난 후 하나가 됐던 두 사람이 실은 하나가 아닌 각기 다른 독립된 객체라는 걸 인식할 때도 현자타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져오기에 분리라는 건 나빠 보이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See, that's the whole point. You have to wear a bra to school. Look, Mr. Seaball, I'm just being me. I don't tell you how to dress, so you don't tell me. Capiche? 영화에 나오는 대화처럼 우리는 모두 분리되고 독립된 개체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남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됐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죠. 하지만 디태치먼트의 반대말이 애착을 뜻하는 어태치먼트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헨리는 관객과 학생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Let's not have people come in. I'd like to do this without anybody in here. Could everybody split? That doesn't have to be here. Thanks. Listen up. I have one rule. Just one. If you don't wish to be here, don't come. 관객도 학생도 모두 독립된 개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애착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황폐화된 교실입니다. This is a month-long assignment until I can fill it permanently. 헨리가 임시직이라는 것 역시 그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헨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리다스가 찍고 표현하는 헨리의 모습은 얼굴 없는 교사였죠. 헨리는 어린 시절 애착 대상인 엄마를 잃고 모든 관계에 분리적이고 독립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또 한편으론 애착을 원하고 추구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캐릭터입니다. Two opposing beliefs at once and believing that both are true. 이런 분리와 애착은 인간 개개인의 관계도 나타나지만 기능적인 면으로도 나타납니다. 영화에 나오는 학생들의 부모는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I just don't understand it. Where are all the parents? Because you can't handle her. Then bitch, why are you here? You want to be at home with her every day? I don't have time for this bullshit. Do you understand me?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육의 기능을 학교와 교사라는 전문가 집단에게 분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학교의 기능이지 부모의 기능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인터뷰에도 보이듯 교사는 그저 직업 중 하나입니다. And I decided I wanted to do a little bit better for myself, so I got into It will keep my father from making me get a job at Prudential, and then I'll figure out what I want to do. 동물을 학대한 학생에게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문가의 견해를 들려주는 것이지 학생에게 애착을 주는 게 아닙니다. Kids who are prone to hurting animals at an early age eventually fall into a high percentage of adults who may fail to develop even the most basic feeling for people.
학생에게 애정을 주는 건 부모의 기능이지 학교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헨리가 에리카를 버리는 이유가 납득이 갑니다. 에리카에겐 애정을 줘야 할 가족이 없고 에리카는 자신을 돌봐준 헨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가 되면 헨리는 에리카를 청소년 보호시설에 보내기로 합니다. 헨리는 기능을 분리하는 겁니다. 에리카를 도와주는 것까진 교사인 자신의 기능으로도 가능한 영역이지만 이 이상 에리카에게 애정을 주는 건 교사가 아닌 가족의 기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문가 집단에 그 기능을 맡기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을 분리하는 건 효율적입니다. 헨리를 비롯해 이 영화에 나오는 현대인들은 모든 게 효율적이라는 명목하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분리로 인해 애착이 사라지고 그로 인해 더 고독해지는 인간. 이 문제에 대해 이 영화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영화 디태치먼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